여러분, 이제는 생애 현역 사회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100세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고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행복 100세를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기본적인 조건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고 나이에 관계없이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 자산이 필요합니다. 금융자산,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살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산입니다. 이거는 개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좋은 친구 관계라든가 또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은퇴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지방칸 달랑이 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이 하루에 1,000원을 용돈을 며느리한테 타서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저 사랑방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1,000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뭐 지하철은 공짜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건강하게 나이 들기는 여기 보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높은 교육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뭐 대학원 박사를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평생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에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밥벌이는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평생 교육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 이 박사 너 자꾸 뭐 평생 뛰어라 계산데 이 사람아 이 늙어가지고 치매가 걸려 뭐야 너 그런 걱정을 하시겠는데 여러분들 얘기 한번 보십시오. 이 하버드에서 해보니까요 70대 된 친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재학 시절에 지능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뇌는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최근에는요 여러분 이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해마의 신경세포는 새로 신경세포는 죽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해마의 신경세포는 예외입니다. 여기는 증식을 한다 하는 것이 2000년도 이 소아과의학연구소에서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머리는 쓸수록 좋아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정말 전천후 요격기가 돼야 됩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자격증을 따놓고 뭐 어디든지 쓸 데가 있다 그러면 이 자격증을 내놓고 그래도 내가 점심값은 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게 바로 젊음과 건강의 비결입니다.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70년 후반 80년대 유럽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취업 자리가 없습니다. 왜 영감들을 찾아고 앉아 있으니까. 그 영감들 빨리 좀 믿겨라. 그 젊은이들이 취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래서 유럽에서는 조기 은퇴를 시킵니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아주 참담하게 됐습니다. 복지 비용만 막 늘어가고 은퇴를 시켰으니까. 그런데 젊은이 일자리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똑똑한 서구 사람들이 뭘 몰랐느냐 하면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과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질이 달라요. 여러분 앉아서 일하는 거에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끈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고령자를 재취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서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요즘도 한국에서 보면은 이 자꾸 정년을 연장을 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자도 좀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영감들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영감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젊은이가 메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베이비 부마 세대들이 이제 2년 전부터 은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년을. 그런데 국내는 자리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이 베이비 부마들이 굉장히 자살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60년 후반, 70년 초에 그때 여러분 외국의 기술자들이 가방 하나 딱 들고 김포공항에 내리면은 우리는 직사 대접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의 기술이 필요했고 그 사람의 경영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 사람의 새로 가져온 기회가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는 선진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에 가면은 직사 대접을 받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외국 사람들은 300년이라는 인프라가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냐? 무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나 오늘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당시 서구의 기술자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후발 국가에 가면 쓰일 수가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그만 가방 들고 외국 저게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떡 내린다고 오라 그러느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월남 베트남 우리가 어떤 회사든지요. 이제 아무리 작아도 이 해외하고 이 연결이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 사람이 오면은 자기가 베트남어를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당장 부를 거 아닙니까? 김 과장 좀 들어와. 이 베트남 손님 와서. 그럼 이제 베트남 사람하고 친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집에 저녁 대접도 덜 하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유일하게 이 회사에 베트남어를 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이 베트남 사장이 여보, 당신 그 제대하거든 우리 집에 좀 오셔. 우리 회사로 오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요? 이제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에는요 틈새 시장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자리가 없다는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어쩌면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마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령자 나이를 이게 옛날에 50년대 유엔에서 65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우리만 해도 80을 넘어갔는데도 그런데 고령자 정의를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대개 한 70세쯤으로 하자. 이게 노인들 세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65세 고령자도 아닌데 멀쩡한 사람을 괜히 지하철도 공짜로 태워주다 보니까 이 지하철이 지금 부도 날 판입니다, 이게. 그렇게 고령자를 다시 정의를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올라간다. 이거를 내가 의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한 100세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이징 파워라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뉴가톤이라는 분이 신중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55세에서 75세를 영 올드다. 젊은 고령자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줄여서 YO 세대다. 이게 신중년 세대입니다. 55세를 고령자로 정의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여러분 55세 되면 대체로 정년을 합니다.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년을 하니까 거의 고령자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여러분 75세는 아직도 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은 고령자다. YO 세대다. 그렇게 여러분 75세 알로는 노인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55세를 전년으로 이제는 정말 현역 80세로 뛰어야 된다.
이 일본 학자들은 이미 현역 80세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80세까지는 정말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제가 아까 100세까지 뛰어야 된다. 그건 이제 이상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년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독일 속담에 이 늙은 개가 짖으면 내다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사회가 너무 젊어져요. 그래서 이 노숙한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그것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힘은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신체적인 힘, 정신적인, 사회적인 힘, 그리고 영적인 힘. 내가 이 하나하나를